네,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서 산불은 아직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역시도 최대 규모입니다. 예, 강풍의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당국의 미숙한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루 동안 사실 산불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되레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기존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상당한 지역이고요. 예. 보니까 이제 이런 동쪽 지역으로 확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의성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산청에서 발생한 것도 보도를 보니까 지리산권을 또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래서 좀 우려사항이 있는데 오후에 기상 조건에 의해서 진화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상 조건이 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상은 강우가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할 텐데요. 예. 어떤 양의 강우도 이 공중 습도를 높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데는 조건이 호조건입니다. 이런 도움에 얻어서 지상에서 진화를 좀 가속화해야 되고요. 공중 진화 지금 낮이기 때문에 예. 그 헬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연무 발생,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연무 발생으로 인해서 시계약보 문제 때문에 지금 준비된 헬기들이 다 임무는 못하고 제한적인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상의 요인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잘 시계를 살펴서 예. 확산되는 지역들은 화세가 강한 지역은 또 헬기 진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투입이 되도록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진화나 관련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천천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지역별로 좀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기에 가장 산불이 좀 심각한 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예.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당국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여러 군데죠. 산청, 의성, 또 울주 이런 지역들인데 화선의 길이로 보면 예.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제일 깁니까? 화선의 길이가 제가 있는 자료 보면 예. 100km가 넘으니까 길죠. 진화율도 54%라고 해서 제가 그 아침 기준으로 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요. 그쪽이 제일 심각한 것 같고 또 영덕 지역도 발생하면서 이쪽 지역도 화선 길이가 수십 킬로가 됩니다. 예. 울주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길이나 이런 진화 전체 비율이 좀 속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이라도 잡아서 좀 그 관리 상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진화 자원을 또 배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이라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곳 중 한 곳이 의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성에서 발효한 산불이 지금 안동까지 크게 번져 나갔잖아요. 이렇게 산불이 커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산불 위험이 있다고 예고가 되었고요. 바람과 또 건조한 그런 상태로 해서 확산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산림지대를 경과하면서 많은 축적된 연료를 태우면서 또 더 복합적으로 또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좀 산불이 번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단시간 내에 막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면적 규모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진화 당국에서 관심을 특히 기울여야 될 부분들은 이런 중요 지역들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저는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의성 산불이 사실 지금으로서 추정되는 이유는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작용을 한 거잖아요.
학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뭐라고 좀 답하시고 싶으십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거는 불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거기에 연료물이 붙어가지고 하고요. 또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산불이 발화하는데 또 이게 확산되는 게 또 문제잖아요. 예, 확산되는 게. 그래서 예. 기상 여건들이 바람, 또 습도, 건조와 관련된 습도가 예. 연결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림지대를 지나면서 많은 연료들과 결합해서 피해 양상을 더 크게 만드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막 진화율이 90%까지 됐다가도 다시 막 번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 기상 상황 때문에? 진화율 관리는 예. 좀 다른 문제거든요. 또 진화율 관리는 진화 당국에서 주간 야간에 진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헬기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진화를 할 텐데요. 거기에 또 지상 진화 대원들이 헬기가 착륙을 했을 때 지상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진화율이 90% 정도 되면 그쪽 지역을 완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략으로 해서 주요 지점에 불이 남아있는 지점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 지역에 진화 자원들을, 지상 진화 자원들을 좀 투입해야 되고요. 이게 5일 정도 이렇게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권역 외에 있는 진화 자원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진화 피로도도 약화시키면서 또 진화 구역이 넓으면 또 새로운 구역을 또 맡기고 하는 전략으로 해서 야간에 잠불 단계 또 불이 약한 지점에 이런 상황들을 관리를 하고 또 감시 체제를 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이제 진화율이 낮아졌다고 하는 거는 야간에 진화 당국에서 감시 체제를 조금 느슨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중과 지상에서 진화 당국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진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야간에 진화 작업이 조금 더디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는 못 되잖아요. 그럼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나요? 진화를 해야 하는데요. 지상 자원에 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 진화 전략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산불 진화 전략은 야간에는 지상 진화 전략으로 자원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헬기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뜹니다. 야간에 뜰 수 있는 헬기가 국산 예. 수리온 헬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산림청에 도입하는 헬기는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헬기들은 야간 비행을 감안해서 유관 비행이 아니고 계기 비행으로 해서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종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는 야간 비행에 있어서 제한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좀 상황이 좀 괜찮은 지역에는 좀 그 산불 관리 체제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지금 당장의 당면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야간에도 헬기가 뜬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어제 헬기 관련된 사고가 또 있었고 이게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40년 정도의 그 베테랑이라고 하면 군에서 임무를 하다가 예. 아마 지자체에서 임차하는 헬기들이 수십 대가 있습니다. 예. 그 조종을 하시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산불 지역에 산불이 난 지역의 그 헬기 임무는 굉장히 평상시에 다른 수송 임무보다 굉장히 고난도거든요. 그래요. 고난도입니다. 헬기의 산불 진화는 수평 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계곡에 따라서 계곡 비행하면서 화점 부분에 가까이에서 투하를 하기 때문에 계곡 비행을 합니다. 지형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불 진화 비행은 안전의 유해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훈련을 좀 많이 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수일 동안의 연무 발생으로 인해서 시계가 지금 불안정하고 있거든요.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산불 지역을 지나는 송전솔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산불 체계에서는 송전솔로
이 망이 예. 네트워크가 짜여져 있어서 조종사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상황이 시계하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사고가 좀 났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헬기는 계속 투입이 돼야 할 겁니다. 이런 사고는 결코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어떤 조언을 좀 하고 싶으신지요? 그래서 그 헬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송전선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요. 아마 조종사들이 좀 더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송전선로가 불가피하게 지금 존재하지만 여기에 경고등이나 이렇게 형광등이나 해서 달아서 이렇게 시계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도 좀 더 조종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투자는 우리 한전 송전선을 관리하는 좀 당국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진화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부터 경남 산청에서는 주한미군 헬기 4대가 또 투입된다고 하네요. 물탱크 용량이 10,000리터가 넘는 대형 헬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 대형 헬기가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있는 헬기들은 200대 정도입니다. 예. 200대 정도.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그 숫자로 보면 200대고 또 새로운 헬기들 도입 사업이 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있어도 또 계획대로 이렇게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헬기 능력들은 좀 200대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부분들은 헬기가 진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에 나타나는 문제점,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진화 체계에 플러스해서 예. 이런 AI나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 사람의 조종에 그런 효율성이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예. 진화 헬기의 또 진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도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동식 저수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담수지 거리가 4km 정도 되면 이동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대가 진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이동식 담수지 자체로 옮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치가 돼 있을 텐데 담수지를 바로 산불 현장과 헬기 밑에다 배치를 하면 거의 제자리 비행식으로 해서 진화 물투와 횟수를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군요. 진화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헬기 도입 사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대책으로는 그런 대책들을 추진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앞서 사람에 의존하는 현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진화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장 좀 어떻습니까, 진화대원들? 진화대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있는데요. 예. 진화대원들의 또 이렇게 관리 기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산림청에서도 직접 진화대원들을 관리하는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진화대원들은 소수 정예입니다.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산속 깊은데 험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교육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10,000명에 육박하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적절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채용 절차는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채용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들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자리 예산은 또 특정한 목적이 있거든요. 취약 가정에 있는 분들을 산불 진화 감시에 투입을 하면서 또 일자리, 또 소득을 이제 보존하는 내용일 텐데요. 산불 진화의 이런 경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예산의 속성도 좀 수정을 해서 그렇네요. 체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교육 훈련을 좀 더 제대로 한 다음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안전사고 위험성들이 줄어들 수 있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산불로 인해서 사망자가 26명과
으로 사상자는 50명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자 중에서 연령대를 보면 60, 70대 고령자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 기기 같은 것들이 좀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아마 지자체별로 해서 문자 또 행안부에 문자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알림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고령자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고령자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문자를 수신을 또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또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수신 여부에 대해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수신을 또 했더라도 고령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지역 그 지자체에서 읍면에서는 마을 이장들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특히 고령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들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을 또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은 또 별도로 꼼꼼하게 또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해 대응 시스템을 아예 새로운 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박 회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뭐 훈련 시스템이라든지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재난 관리의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예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지금 보다시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방 조치들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예방 조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방 조치가 실행이 안 되는 게 좀 문제거든요. 의성인가요? 산청에서 발생을 맨 처음에 할 때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30건에 육박하는 산불이 신규로 발생을 합니다. 신규로. 이렇게 위험한 산불 조심 기간의 위험한 시기에 불조심에 대한 경계 태세들이 지금 느슨해 있어가지고 신규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자체별로 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예방 단계에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무너지면 진화해서 어렵다는 생각은 뭐 예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지금 보면 신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어젯밤도 다른 서쪽 지방에서 무주권에서 발생했는데 예방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방 조치들 필요하고 또 발생을 하면 신고가 또 조기 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기 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 대처를 해야 될 피해 규모가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사람에 의존하는 감시도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에 의존하는 체제 외에 지금의 가용할 수 있는 기술들, 예를 들면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24시간 또 감시하는 체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충분하게 그런 기술이 외국에서는 또 가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해는 있었지만 향후에 대응에 있어서도 그런 초기 대응에 있어서 좀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차용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박 회장님 말씀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주셨는데 이번 산불을 보면 실화인 것도 그렇고 또 농촌에서는요 논과 밭두렁에서 불법 소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95년도에 산림청에 입사한 이후에 이제 산불 교관도 해봤고 예. 또 산불 방지 업무도 또 과장으로서 맡고 또 지역에서도 산불 대응 업무 또 예. 항공본부장으로 이제 마지막 관직을 하면서 또 4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산불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 또 태우시는 분들은 또 이유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에 대해서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단속을 했습니다. 아니, 단속. 이유라는 게 어떤 이유를 얘기하십니까? 농산물들을 깨끗하게 농산 폐기물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농사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이제 폐비닐이 있으면 그 전에 생겼던 폐비닐이 있으면 또 깨끗하게 하고 싶은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과 규제는 필요하지만 당국에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자발적으로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불피우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이런 농산 폐기물을 파쇄를 하고
또 폐비닐 같은 거를 속아가지 않고 이렇게 환경 당국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하는 대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요인들을 좀 인센티브 또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산불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방 대책들도 그렇게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도 진짜 잘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확산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잘 이 화재가 더 큰 피해로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산림 업무를 하면서 또 산불 업무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 요인들 또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것이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예.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산불 위험을 증가시킬 텐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관찰을 하는데 저희가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들은 좀 있거든요. 당장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산불의 발생 요소나 또 확산 요소에 기여를 하는 유일한 요소가 연료물들입니다. 연료물. 네. 그렇군요. 예. 연료물들은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연료물들을 단순하게 제거를 한다는 생각으로 보면 예산 투입이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하면 연료물들은 나무입니다. 나무요. 나무는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우리나라는 또 공교롭게도 세계적으로 10위권 내 목재 소비 국가입니다.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6조 원, 7조 원이나 되는 예산 이 비용으로 해서 목재를 수입합니다. 3분의 2가 되면서 그걸 또 이용을 안 하거든요.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산불 위험 또 산불 재난을 목격하면서 지금 심은 지 50년 된 인공림 정도는 저희가 순환을 해서 벌채를 해서 연료 밀도들을 좀 줄이면서 산불도 위험도 줄이면서 목재 자원화도 좀 하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산불 위험들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화가 되는데 그리고 진화 이후에도 이런 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학회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현 한국산불학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